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를 정확히 분석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수익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차트 브라더스입니다. 지난 시간 캔들 기초 강의를 했었는데요. 캔들이 무엇인지, 캔들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캔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트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캔들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지만 갭 상승과 갭 하락에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볼 거고요. 어떤 이유로 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제 채널을 찾아주셨다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캔들 1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캔들 2편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절대로 수익 낼 수 없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차트 고수가 되어봅시다.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봉정 캔들 전일 대비 시가가 있고 영봉정 캔들 종가가 있습니다. 영봉정 캔들은 뭐지? 영봉정 캔들은 당일 일본 캔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래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국내 주식을 보면 거래가 되는 시간 또는 장이 종료된 시간 이후로 다음날 아침 9시 이전에 일본 캔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봉전 캔들 기준으로 왼쪽 첫 번째는 하루 전인 일봉전 캔들, 두 번째는 이틀 전인 이봉전 캔들, 3일 전인 삼봉전 캔들이 되겠죠. 영봉전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전까지 캔들이잖아요. 9시 땡 하고 국내 주식장 열리면 새로운 일본 캔들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캔들이 생기면 이때부터는 이 캔들이 영봉전 캔들이 될 것이고 요게 일봉전, 2봉전, 3봉전, 4봉전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코인 시장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코인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매수 또는 매도 거래를 하고 싶으면 어느 시간대든 가능하다는 얘기죠. 날짜가 바뀌는 0시가 일본 캔들이 마감되고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아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본 캔들이 탄생되는 시간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9시입니다. 9시 땡하고 거래가 되는 시가에서 가격의 파동이 생겨나겠죠. 언제까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가격의 파동에 즉시 반영이 됩니다. 일본 캔들이 마감되는 시간은 다음날 오전 9시며 다시 탄생되는 시간도 오전 9시입니다. 일본 캔들로 표현하면 9시 여기가 시가, 여기가 고가, 다음날 9시 여기가 종가,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니까 양봉 캔들일 거고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서 몸통이 만들어지고 윗꼬리가 생기겠죠. 아랫꼬리는 시가 아래로 가격이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시가와 저가가 같으니까 아랫꼬리가 없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일본 캔들의 종가 시간과 새롭게 탄생하는 일본 캔들의 시가 시간이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일 캔들의 종가 가격에서 캔들이 탄생하겠죠. 그러면 전일 캔들의 종가 가격과 시가 가격 갭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요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코인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와 시가 가격이 일치하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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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러분들도 직접 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인은 일본 캔들 간의 갭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냥 일상?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식시장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입니다. 당일 종가 가격을 결정짓는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고요. 그럼 9시 땡하고 첫 거래가 시작되는 가격이 시가이겠죠. 여기가 시가라고 치고 오후 3시 30분까지 가격의 움직임이 있었겠죠. 여기가 시가, 여기가 고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저가.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니까 음봉 캔들,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서 몸통, 윗꼬리, 아랫꼬리. 코인 시장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되지만 주식 시장은 24시간 중에
6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격 변동은 당일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된 종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규장이 종료된 가격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 30분 당일 종가 시간 이후 해당 기업에 호재가 나올 수도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저녁에 뉴스 또는 늦은 밤 미국장이나 글로벌 이슈 여파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기면 정규장이 시작되는 오전 9시에 반영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당 기업에 호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일 종가 가격에서 당일 시가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일 종가 가격에 매수하려고 줄을 서겠죠.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주가도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특정 기업과 가격에 몰리게 된 현상도 완화시키고 투자자 간 매매 체결의 공평성을 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장 시작 전 시초가를 결정할 때와 마지막 종가를 결정할 때 동시효과를 거래가 되는데 장전 동시효과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까지입니다. 주식 정규 시간에서 거래할 때는 가격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이 수량입니다. 그런데 동시효과는 시간 우선 원칙을 예외시켜 버리는 거죠. 가격과 수량 우선 원칙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8시 30분에 줌을 넣든 9시 이전에 줌을 넣든 말 그대로 동시에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일 종가 시간 이후 당일 오전 9시 전까지 호재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매수를 했던 주주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려고 할 거고 새롭게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매수를 하고 싶겠죠.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시간 원칙을 예외시킨 상태에서 가격과 수량의 원칙에 따라 주문 접수된 종합판 물량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출하여 시초가를 정하게 됩니다. 동시호가 시간대에 호가창을 확인하면 예상 시초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용도 너무 길어지고 오늘의 주제를 계속해서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해서 거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때 그때 호가나 호가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호재로 인해서 전일 종가 가격 대비 약 7% 정도 상승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쯤에서 첫 거래가 시작되겠죠. 당일 시초가가 만원 부근이니까 전일 시가 가격과 비슷하겠네요. 전일 종가 가격에서 거래가 시작돼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한 번에 가격을 점프해서 시작을 한 거죠. 전일 종가와 시가 간격에 공백이 발생한 거죠. 가격의 갭이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되었으니까 갭 상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악재가 나와서 전일 가격 대비 3% 정도 하락해서 시작된다면 이쯤에서 시작되고 당연히 갭 하락이겠죠. 갭 상승 또는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주식 일봉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일상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가, 다음날 갭 상승, 종가, 갭 상승, 종가, 갭 하락, 종가, 갭 상승, 종가, 갭 하락, 종가, 갭 상승, 종가, 갭 하락, 종가, 갭 하락, 종가, 갭 상승, 종가, 갭 하락, 종가. 특히나 변동폭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평 추세선을 이용해서 캔들의 시가, 종가, 고가, 시가, 종가, 고가, 시가, 종가, 고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캔들의 몸통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가격과 등락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갭 상승과 갭 하락한 일본 캔들인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왼쪽 상단부터 볼게요. 전일 종가가 여기였겠죠. 시가 11,610원, 전일 가격 대비 1.13% 갭 상승, 고가 12,260원, 6.79% 상승, 저가 11,550원, 0.61% 상승, 종가 12,160원, 5.92% 상승 마감. 종가 가격이 시가보다도 높고 전일 종가 가격보다도 높으니까 당연히 양봉 캔들이겠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는 전일 가격보다 9.34% 갭 상승해서 시작하였고 종가는 전일 가격보다 3.82%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니까 파란색 캔들이겠죠. 그런데 전일 가격보다는 상승했습니다.
가격은 상승했는데 캔들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그럼 양봉 캔들일까요? 음봉 캔들일까요? 음봉 캔들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양봉 캔들, 가격이 내리면 음봉 캔들이라고 알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일 종가 가격에서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던 갭 하락에서 시작을 하던 시초가, 즉 시가가 중요한 겁니다. 시가에서 가격이 오르면 양봉 캔들, 가격이 내리면 음봉 캔들입니다. 전일 종가 시초가 갭 상승 9% 시작해서 종가는 마이너스 10% 하락. 당연히 이거는 음봉 캔들이죠. 전일 종가 시초가 마이너스 10% 하락, 종가 마이너스 18% 하락. 이것도 당연히 음봉 캔들이고, 전일 종가 가격에서 시가 마이너스 14% 하락, 종가는 조금 회복해서 마이너스 8% 하락. 전일 가격 대비 몇 프로가 하락을 했던 시가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양봉 캔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전일 가격에서 시가 마이너스 10% 갭 하락, 종가는 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보다도 상승을 했고 전일 가격보다도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양봉 캔들, 갭 상승 시작을 했던, 하락 시작을 했던, 종가가 전일 가격보다 상승했던, 하락했던, 전일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일 시가가 중요하죠.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캔들,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음봉 캔들입니다. 전일 가격 대비 오르고 내리고는 무관한 겁니다. 시가 대비 오르면 양봉 캔들, 내리면 음봉 캔들인 거죠. 이해되셨죠? 갭이 발생했을 때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에 대해서는 배웠으니까, 자, 이제는 시초에 갭이 발생했을 때 갭 상승과 갭 하락의 최대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하루에 변동 가능한 주식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주식 가격 등락폭의 한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상한가 제도라고 부릅니다. 전일 가격 대비 최대 범위는 상승 30%, 하락 30%입니다. 상승선까지 올라가면 상한가, 하한선까지 내려가면 하한가죠. 그럼 갭 상승과 갭 하락의 최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상승 30%, 하락 30%입니다. 전일에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시초의 갭 상승이 30%라고 하면 전일 가격이 만원에서 30%이니까 상한선이 13,000이 되겠죠. 단번에 상한가인 30%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시가가 13,000이고 당일 상한선인 13,000원 위로 가격이 상승할 수 없으니 고가도 13,000원이죠. 상한가에서 한 번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저가도 13,000원이고 종가도 1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캔들은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고 몸통도 없게 됩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같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악재가 나와서 30% 갭 하락한다면 만원에서 30% 하락이니 7,000원에서 시작하겠죠. 시가 7,000원, 더 이상 하락할 수 없으니 저가도 7,000원, 하한가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고가도 7,000원, 종가도 7,000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꼬리와 몸통이 없겠고 시가, 고가, 저가, 종가도 같겠죠. 하나의 선으로 캔들이 표현되고 차트를 조금 멀찌감히 봤을 때 점의 형태로 보인다고 해서 점 상한가 또는 두 글자로 줄여서 점상, 반대는 점 하한가 줄여서 점하라고 합니다. 상한가 유지를 못하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시가 대비 하락이니까 파란색 음봉 캔들로 바뀌겠죠. 반대로 점 하한가에서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상승하면은 빨간색 양봉 캔들, 전일 가격 대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시가 대비 내렸으니까 음봉 캔들, 전일 가격 대비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시가 대비 올랐으니까 양봉 캔들입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T자형 캔들이 되겠죠. 점 하한가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하한가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석형 캔들이 되겠죠. 주식 종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자, 이 다음 날에 어떻게 되느냐. 짠! 아침에 당일 상한선인 30%, 갭이 30% 발생했습니다. 요게 바로 점 상한가, 그 다음 날에도 점 상한가, 그 다음 날에도 점 상한가, 그 다음 날에도 점 상한가. 내가 가진 종목이 이렇게 연속으로 점 상한가 가면은 정말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날에는 갭이 30%점 상한가에 출발했다가 상한가에서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상한가로 가니까 꼬리가 달리는 T자형 캔들이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이거를 조금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어때요? 점점점점점점 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다? 점 상한가 두 글자로 줄여서 점상이다. 상승도 봤으니까 하락도 봐야겠죠.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다음날 보겠습니다. 당일 하한선인 마이너스 30% 갭 하락 점 하한가겠죠. 그 다음날에도 점 하한가, 그 다음날에는 점 하한가 마이너스 30% 시작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하한가로 내려오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T자 반대 O자형 비석형 캔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단일 종목으로 한 번의 거래로 하루에 최대 손실률과 최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한가에서 출발을 했어요. 다음날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상한가에 주문을 했는데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 상한가에서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하한가로 가게 되면은 매수 평단가 13,000원, 현재가 7,000원이니까 손실률이 약 46%가 되고, 일본 캔들은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하한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 매수 평단가 7,000원, 현재가 13,000원이니까 수익률이 약 86%가 됩니다. 일본 캔들은 이렇게 되겠네요. 점 상한가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전일 종가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올라서 상한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평단가와 현재가가 같으니까 손실률 마이너스 46% 똑같겠죠. 일본 캔들은 이렇게 되겠네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서 하한가에서 매수를 하고 상한가를 가게 돼도 수익률 약 86%, 일본 캔들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아주 드문 일이겠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날 보시면은 시가가 29.97, 갭 상승 상한가, 점 상한가죠. 점 상한가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 마이너스 25%,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네요. 그죠? 일본 캔들은 요렇게. 그리고 다음날 또 빠졌으니까 이틀 만에 반토막 이상 났네요, 손실이. 자, 여기 일본 캔들 한번 볼게요. 시가 마이너스 17%, 갭 하락, 저가 29.97, 하한가네요. 고가 23%, 상한가는 아닙니다. 만약에 저가 하한가 가격인 2,430원에 매수를 하고 당일 최고가 4,270원에 매도를 했다면 수익률이 75%가 되겠네요. 자, 이날 상황을 5분봉 캔들 한번 보겠습니다. 갭 하락 시작, 여기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하한가를 갔네요. 그죠? 그리고 살짝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큰 움직임이 생깁니다. 5분 만에 13% 상승, 그 다음 5분 만에 50%나 상승, 자, 그 다음 5분에는 마이너스 30% 하락.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75%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겠고, 반대로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5분 만에 마이너스 30% 손실을 볼 수도 있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갭 상승과 갭 하락이었지만 시장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차이점과 주식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갭이 발생했을 때 캔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갭 상승과 하락의 최대 범위, 상하한가 제도 등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아주 기초적인 단일 캔들 위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차트 안에는 과학, 수학, 심리가 들어있는데 아주 재밌고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차트 안에서 어떠한 보조지표도 없이 캔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